나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나는 60년이 걸렸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고 꽃다발을 안겨주고 사진도 찍어줬습니다.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속은 묘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이상한 공허함.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34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떠나는 날이었는데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뭐지? 여러분도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하루아침에 역할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느낌. 내가 누구인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 퇴직 다음날 아침. 알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눈은 5시 반에 떠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회사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보니 아내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그냥 습관이지 뭐.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예요? 그 질문이 그렇게 막막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 할 일? 그동안 내 하루는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보고서, 회의 결제, 거래처 방문. 해야 할 일이 나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그날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TV를 켜놓았지만 무슨 내용이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상한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지친 기분.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날. 나는 30년 넘게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28살에 결혼했고 30살에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애들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나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고 어머니는 늘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나는 대학 대신 취업을 택했습니다. 사회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상사의 호통, 끝없는 야근, 거래처의 무리한 요구. 그래도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면 작은 손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나를 부르고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도 회사 가? 그 질문에 나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맛있는 거 사주려면 가야지. 그때 나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희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하며 사셨죠? 사실 나는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20살 때 친구들과 밤새 강가에 앉아 찌를 바라보던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낚싯대는 창고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당신 취미에 돈 쓸 여유 있어요? 아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아파트 대출, 부모님 병원비. 내가 좋아하는 건 늘 뒤로 밀렸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 살지? 그런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곧바로 지워버렸습니다. 가장이 무슨 그런 생각을 해.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그렇게 조용히 접어두신 적 있으신가요? 퇴직 후 2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교회 모임, 친구들과의 약속.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빴고 딸은 손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집에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저희 위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고맙고 뿌듯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건가? 나는 그날 밤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나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자식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기대했던 것과 달랐던 점은 없으셨나요?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놀러온 날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세워둔 오래된 낚싯대를 보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낚싯대지. 낚시예요? 나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했다가 맞는 말이니까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데려가 주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낚싯대를 꺼내 천으로 닦았습니다.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조금 뛰었습니다. 처음 낚시터에 다시 갔던 날, 나는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다들 최신 장비를 쓰고 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낚시냐?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찌를 물에 던지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 물결 소리, 그 순간만큼은 나는 60세가 아니었습니다. 20살의 나였습니다. 그날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나 오늘 낚시 다녀왔어. 아내에게 말하자. 아내가 잠시 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 한마디가 내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낚시를 시작하면서 나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사진반 모집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기자를 꿈꿨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반대로 포기했지만요. 신청서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진이야? 괜히 돈만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눈치 좀 보자. 나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첫 수업날 카메라 설정도 몰라 헤맸습니다. 다른 분들은 나보다 능숙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수업이 지나면서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골목을 걷고 햇살을 기다렸습니다. 평생 스쳐 지나가던 풍경이 이렇게 따뜻했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내가 찍은 사진을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때? 한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섬세한 줄 몰랐어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늘 생활 이야기만 했지 마음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한번 갈까?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그런 말을 하네요. 그 웃음 속에는 서운함과 이해와 세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반 전시회 날, 벽에 걸린 내 사진 아래 김영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직함도 누구의 아버지도 아닌 그저 내 이름, 그걸 바라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나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걸.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이 나이에 뭘이라고 스스로를 막고 계신가요?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불안하고 가끔은 길을 잃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이제 조금씩 나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30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색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꺼내지 못한 꿈이 있다면 오늘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빠른 시작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우리 채널에서 함께 두 번째 인생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구독해 주시면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